2차 가해는 이렇게 일어났어요. 일단은 제가 피해자 쪽 아버님의 양해를 얻어서 고소장을 입수를 했어요. 고소장과 조치 결정 통보서, 이거는 이제 성남교육청에서 나온 거예요. 제3기관 성남교육지원청 10월 8일 날 결과문을 제가 받았거든요. 객관적인 팩트만 알려드릴게요. 자, 2차 가해는 이게 조금 그 약간 선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뭐 조금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욕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XX 뭐 이런 게 있거든요. X로 처리하겠습니다. 그거는 이 고소장에 의하면 2차 가해는 이렇게 발생했어요. 고소인이, 그러니까 피해자죠. 지금 피해자 A 양이라고 할게요. A 양이 학폭 신고를 하여 피고소인들의 폭력 등이 학교에 알려지자 피고소인들은 별일 아니라며 소문을 내며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땡땡 하며 욕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찌해볼 수 없어서 미치겠다는 식으로 긴 한숨을 쉬며 눈을 부릅뜨고 째려보았다. 고소했다고. 야, 너 학폭 고소했어? 복도를 지나가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땡땡 하니까 학폭 고소했던 피해자가, 여자애가 나한테 하는 말인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의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2차 가해입니다. 여러분, 이건 7월 1일 학폭으로 고소한 이후에 발생한 일이에요. 이후에 발생한, 이건 무조건 2차 가해예요. 땡땡 말고 A양, B양이라 할게요. B양.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가 A양이고 가해자가 B, C, D, E, F로 제가 잡았거든요. B양은 C가 시켜서 그랬다고 하며 D도 나하고 똑같이 했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이렇게 피해자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 너 왜 나한테만 그래? 그리고 이 양의 어머니는 다른 학부모에게 E는 B가 시켜서 그랬다고 하고 C는, 그러니까 피해자와 싸웠는데 용서받았다는 헛소문을 내어 고소인의 학교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가해 부분은 제가 단순히 피해자의 주장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러분, 지금 학폭 신고했잖아요. 7월 1일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했더니 같은 반에서 분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학교 폭력이 일어났는데 피해자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안 된다. 그래서 같은 반에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이게 2차 가해를 방조한 거죠, 사실은. 이거 2차 가해 하란 소리 아닙니까? 냉정히 말하면. 제가 그래서 서현초등학교와 경기 아까 성남교육지원청에 정확하게 물어봤어요. 이 분리 조치가 왜 안 됐는지. 결론은 돌아온 대답 하나였어요. 자기들은 규정에 따랐다. 7월부터 7월, 8월이 방학이 껴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방학이 껴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멀어지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좀 안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피해자 아버지의 주장은 처음부터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폭 신고를 한 다음에 그 가해자 5명 중에 여러분 3명이 피해자랑 같은 반이에요. 이해되시죠? 총 6명이 등장하는데 이 5명 중에 3명이 같은 반이니까 피해자 포함해서 3명, 이 4명이 같은 반입니다. 4명이 같은 반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2명은 다른 반이에요. 했는데 피해자 아버지는 이 분리 조치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있으면 이 2명은 어차피 같은 반이 아니잖아요. 이 3명을 분리해 달라고 한 거예요. 했더니 그 서현초등학교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정말 이거 듣고 헛웃음이 나왔는데 모둠을 변경했대요. 모둠. 여러분 옛날에 반에 가보시면 초등학교 생각나시죠? 같은 반인데 이쪽 책상 1모둠, 2모둠, 4모둠, 3모둠, 4모둠 있죠? 모둠으로 옮겼대요. 처음에. 그거를 분리조치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제 죄송한데 어차피 제가 서현초 관계자와 뭐 통화는 잘했어요. 약간의 언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관계를 이제 확인하기로 했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아니 세상에 선생님, 모둠으로 옮기는 게 분리조치라고 합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를 너무 궁금해서. 이게 상식에 맞는 소리냐고요. 근데 이분들은 모둠으로 옮겼기 때문에 잘 됐다 이걸 떠나서 일단 모둠으로 옮기는 게 프로세스에 맞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프로세스가 여러분 맞는 프로세스라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비정상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피해자 아버지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분리 조치라고 하면, 자 타임라인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빠르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2달이 흘렀죠. 그래 9월 달에 7월부터 9월 사이 안에 2차 가해가 발생을 해요. 동선이 계속 겹치니까 같은 반에서 뭐 막 눈 부라리고 막 복도 갈 때 막 하고, 여기 닮지 않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뭐 심지어 학교 갈 때 뭐 저쪽에서 가해자가, 아버지 말씀이에요. 피해자 아버지. 가해자가 지나가고 있어요. 애가 횡단보도 그 도로 앞에서 갑자기 얼어버린대요. 우두커니 서 있대요.
그래서 피해자 아버지가 왜 가자 하는데 가해자가 지나갔거든. 마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게 애들이에요. 이런 잔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저는 가해자를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른들의 책임이고 학교의 책임입니다. 교육 당국의 책임이고. 정말 이건 뿌리 뽑아야 될 정말 나쁜 관행이고 어떻게 이렇게 전시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다 2차 가해입니다, 여러분. 다 2차 가해예요. 2차 가해가 발생하니까 9월 4일 날 할아버지 할머니가 학교에 찾아갑니다. 학교에 찾아가서 물어봐요. 이거를 너무 아이가 힘들다. 학교장 교감을 면담했다고 이제 써 있더라고요. 이제 피해자가 주신 자료에는. 그래서 분리수업을 요청을 합니다. 이게 지금 피해자가 주신 자료하고 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월 9일 날 피해자 아버지가 하이톡, 학교로 하이톡을 하는 어플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로 담임 선생님한테 분리수업 요청합니다. 안 되니까 분리수업 안 해주니까 저때까지도 여러분 계속 같은 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피해자가 가해자 3명하고 그리고 9월 9일 다시 피해자 할아버지가 학폭 담당 선생님하고 통화하면서 분리수업을 요청합니다. 분리해 주시라고. 자, 지금 여러 차례 하죠. 왜? 같은 반에서 지금 피해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설명하기로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저한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분리수업 관련 요구 내용 한번 보시죠.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네. 저게 조금 작은데 저게 아까 처음에 타임라인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7월 1일 날 7월 1일 어쨌든 올해 4월부터 상반기 내내 이 피해 여학생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할아버지 할머니랑 주로 생활하니까 숨기고 있었어요. 혼자 끙끙 앓았죠. 살다가 7월에 이 피해 여학생의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이제 서울이 아니라 딴 데 이제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인데 방학 때 집에 온 거예요. 여학생이다 보니까 언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언니가 듣고 야 뭐야 이런 일인데 왜 어른들한테 얘기를 안 했어? 라고 해서 그제서야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아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해 행위는 4월부터 6월까지 꽤 오랫동안 발생했지만 신고는 늦었었습니다. 그게 이 사건의 발단의 시작이고 7월 1일에 피해자 학생 아버지가 이제 학폭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분리 조치를 해달라 그래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우리 예전에 전화 하다못해 군대만 생각해도 바로 감이 오더라고요. 아니 학폭 신고를 했는데 당연히 눌려있는 그러니까 1대 다인 상황 아닙니까 이게 1대 다인 상황이니까 보복성 너 신고했냐? 너 한번 두고 봐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이런 행위가 어린 아이든 아니든 인간으로서는 발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견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2차 가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 아버지 말씀이에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다가 분리 조치를 해달라 했더니 저 여러 번 하거든요. 지금 보면 저 학부모가 7월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분리 조치했다가 애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뭐 장난치는 겁니까? 이게 분리 조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 분리 조치에 대해서 요구를 했다가 피해자 아버지가 크게 무의미한 행위라서 이게 유의미한 행위가 아니라서 크게 여기에 매달리지 않았대요. 근데 어떻게 됐냐? 매달리지 않았더니 그 사이에 2차 가해가 발생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복도 가면서 째려보고 XS 이렇게 욕했는데 그러면 피해 여학생이 예를 들면 거기에 겁이 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한테 했니? 그러면 너한테 안 했어. 약간 이런 식이죠. 말하자면. 제가 이제 피해자 쪽의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2차 가해 논란은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1차 가해까지는 제가 한번 정리합니다. 1차 가해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차 가해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도 있어요. 왜냐하면 1차 가해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정말로 이상한 애들 만나고 정말로 공격성이 발현되는 애들을 만나버리면 1차적 가해는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발생하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1차 가해가 발생한 직후입니다. 그 직후에부터는 인재예요. 학교, 선생님, 부모, 어른들 모두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피해 아동이 마음을 치유하고 몸을 치유할 수 있게 가해 아동에게도 아직 6학년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믿더라도 교육과 순화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잘못했죠. 하지만 잘못에 맞는 벌을 받고 아직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벌과 교화와 수정의 기회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여러분. 교육의 영역까지 사법 처리로 들이대버리면 우리 교육이 설 자리가 없어요. 저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육의 영역에서 해결하면서 처벌을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죠.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단서는 하나 있어요. 2차 가해는 얘기가 달라요. 2차 가해는 얘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2차 가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모두가 손 놓고 있었어요. 서현초등학교 뭐 규정 알겠습니다. 규정대로 하세요 앞으로도. 그리고 성남지역교육청 손 놓고 있었죠. 모두가 손 놓고 있는 동안에 2차 가해는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됐었고 피해 아동도 그 2차 가해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가 10월 8일 최근이죠. 학급 교체가 지난주에 이루어졌어요. 10월 8일 결정문 나오고 참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예. 거의 뭐 7월 달이니까 한 3개월째 애들하고 같은 반 있으면서 뭐 지지고 볶고 난리 났겠죠. 그래서 2차, 3차, 4차가 있으면서 엊그제야 뒤늦게 여기 교육청 결과 나온 다음에 학급 교체가 됐다고 합니다. 다 발생하고 나서 지금이라도 돼서 다행이긴 한데 정말 빠르네요 행정. 저는 그래서 이번 사안의 핵심을 이런 제도적 미비, 우리가 고질적으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예방도 약하지만 학교폭력 그 이유를 대비하는 교육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 질문하는 기자가 취재하면서 느낀 점입니다.